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지금부터 1월 9일 적중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해 1부분부터 볼 텐데요. 46번 괄호 앞에 보시니까 뒤에는 마침표죠. 앞으로 올라가서 한 호흡은 너무 짧으니까 살짝 더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在经历了 겪었대요. 무엇을 겪은 거예요? 激烈的竞争 치열한 경쟁을 겪은 후에 才成为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 되었대요? 뭐이 什么什么的 링춘저. 링춘저는 우두머리 같은 것들을 갖다 다 묶어서 링춘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 해서 이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46번은 그러면 링춘저를 꾸며줄 표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A부터 한번 볼게요. 상예, 상업이란 뜻, 요건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항예, 요거 싱이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죠. 항예, 업무, 직업, 업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따페이 같이 외워주셔야 되세요. 종실 항예 하면은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다 라는 표현, 종실 공조 하면은 어떤 일에 종사하다 라는 표현이죠. 5급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무조건 묶어서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职业는 직업이란 뜻, 그 다음 시학무, 시학무를 우리가 사전을 찾다 보면은 항목이라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항목이라고 외우기보다는 종목 혹은 프로젝트라고 외워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종목이라고 외우실 때 이렇게 세트로 외우시면 좋겠죠. 비사이 시학무 하면은 시합 종목이 될 거고요. 프로젝트는 뭐 공투어 시학무 해서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나는 오늘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 업무를 맡았다. 일 프로젝트를 맡았다 해서 공주어 시항무, 비사이 시항무 하시면서 이 뜻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상 제일 맞는 게 뭐예요? 항예가 제일 맞겠죠. 어느 하나의 업종의 우두머리가 비로소 되는 것이다 하면서 끝이 날 거예요. 그 다음 47번 한번 가볼게요.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요. 이것도 뒤에 마침표니까 앞으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只有 40% 的企业 오직 40%의 기업 발전 시토까지가 전부 다 S겠네요. 기업 발전의 형세가 良好 비교적 좋았고요. 그 다음 有 10% 什么什么 发展困境 발전이 곤란함을 겪었다라는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47번의 A부터 한번 볼게요. 다오피는 도피하다. 세트 단어 이렇게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다오피 현실, 현실을 도피하다. 현실 도피하다. 다오피 현실 자주 쓰겠죠. 다오피 문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문제를 도피하다. 라는 표현. 그 다음, 挑选. 挑选 모르더라도 요 选이라는 글자는 알고 계시죠? 선택하다. 라는 뜻, 똑같은 뜻이에요. 고르다, 선택하다. 挑选. 그 다음, 面临도 자주 나오는 5급 단어 중에 하나죠. 面临问题 하면은 문제에 당면하다, 직면하다. 쿤난이랑 함께 쓰면 어려움에 직면하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요거, 쿤징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쓰면 공경에 처하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쿤징 한번 본 적 있죠? 답은 C가 되겠구나. 마주했다, 직면했다, 발전의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10%의 기업들이. 그 다음 꽝린은 알고 계시죠? 우리 자주 쓰는 거 환인 꽝린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48번 시작해 볼게요. 부르는 뭐뭐와 상관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老子好的历史 역사가 얼마나 뭐하든 상관없이 只要比别人 다른 사람보다 慢一步 한 걸음 더 늦게 되면은요. 随时 언제든지 또 그냥 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落后出局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서 끝이 나죠. 역사와 관련된 표현이 필요합니다. A부터 볼게요. 요지오, 유구하다 라는 뜻으로 요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 요지오의 历史 하면 유구한 역사라는 뜻으로 끝이 나죠. 그 다음 요 형태도 하나 외워주세요. 역사가 유구하다, 历史很悠久. 历史很悠久. 요 두 가지 형태로 달달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B는 보니까 连续 형용사로 연속하다, 계속하다 라는 뜻 가지게 되고 C는 广泛 형용사로 광범위하다, 폭넓다. 요거 세트로 많이 사용이 되죠. 广泛使用 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혹은 광범위하게 응용되다 해서应用이라는 동사랑도 세트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兴趣广泛
해서 흥미가 아주 광범위하다 혹은 취미, 아이하오 아이하오가 아주 광범위하다 형태로 주어 이 두 가지랑도 세트로 많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 파다는 형용사로 발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다 적어놓은科技는 과학기술이죠. 科学技术의 줄임말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혹은 技术, 기술이 발달하다. 이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역사랑 관련된 표현 필요하죠? 답은 A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독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A, B, C, D 보면 앞에 두 글자가 지금 똑같죠? 세로줄 내리고 이 뒷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세요. 没有牙齿, 뭐가 없대요? 이가 없다. 이거는 다 밑줄 그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生活, 생활을 한대요. 어디에서 생활해요? 温暖的水域, 따뜻한 물구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살고 있대요. 그 다음 C 볼게요. 是具有,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社会行为, 사회 행동을 가지고 있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是体型, 체형이 最大的, 가장 크대요. 이런 절대적 어휘에 는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시고요. 가장 크대요. 가장 큰 해양 동물이다. 해양 생물이다. 바다 생물이다. 가장 크대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이것은 무엇이래요? 일종의 大型海洋动物. 큰 형태의 큰 몸집을 가진 바다 동물입니다. 큰 몸집을 가졌다고는 했지만 가장 크다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다음 喜欢, 뭘 좋아한대요? 群居生活, 무리를 이루어서, 때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걸 좋아합니다. 具有,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一些和人类相似的社会行为, 여기 나오네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비슷한 사회 행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답 바로 나오죠. 답은 C겠구나.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해양 생물이구나, 해양 동물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뒤에 답은 필요가 뒤에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죠. 하나 더 볼게요. 요거는 A, B, C, D 보니까 딱 공통되는 게 없어요. 그죠?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문을 슬쩍 보니까 지금 마침표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뒤에 문장을 쭉 보시면 이 방면, 한 방면으로는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另一方面, 다른 한 방면으로는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앞에 거 주제를 가지고 한 방면, 두 방면 하면서 풀이를 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주제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앞부분 읽어보시면 대충 주제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 한번 볼게요. 员工是, 직원은 은이 아니네요. 是否优秀, 우수한지 아닌지는 关键, 관건으로 자유이 어디에서 볼 수 있대요? 企业如何去培养, 이게 전부 다 목적어가 되겠죠. 기업이 어떻게 양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 밑에 한번 내려가서 답을 찾아볼게요. 精神关怀比物质奖励更重要. 정신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은 비 무엇보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요거는 아닐 거예요. 그 다음 B 볼게요. 栽培, 몰라도 상관없어요. 배, 뭐 기르다, 배양과 비슷한 뜻이겠거니 글자 비슷하죠. 똑같죠. 뒤에 글자. 기르다, 뭘 길러요? 뭘 양성해요? 员工, 직원을 양성하는 건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해요? 投入大量资金, 많은 자금을 투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도 없었어요. C 볼게요. 优秀的员工, 우수한 직원은 离不开企业的培养, 뗄래야 뗄 수 없다, 분리되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과 분리되는 게 불가능해요? 기업의 양성과 분리될 수가 없다. 이 표현 주제랑 똑같은 표현이죠. 답은 C겠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 같은 것도 힌트가 되니까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주제문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답을 훨씬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쓰기 일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동사 수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용사 수러문, 동사 수러문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사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갖다가 동사 수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이 뭐가 있어요?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있는 편이라는 거 목적어 있고 그 다음 앞쪽에 부사어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부사, 조동사, 뭐 전치사고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사어가 앞쪽에서 동사서술어를 수식을 해준다는 거.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주어도 그렇고 목적어도 그렇고 보통 명사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성분을 전부 다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에 들어갈 때 항상 동사나 형용사, 서술어가 뭐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두시면 중심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 마이라는 뜻의 팔다, 동사가 여기 보이네요.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목적어 이미 달려 있어요. 进口零食, 수입 간식이죠. 수입 간식을 팔다 라는 표현 나왔어요. 떠 있으니까 뒤에 명사 붙어야 되는데 얘 명사 하나 있네. 그럼 얘네 둘이 붙겠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이미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주어가 되겠구나. 마자는 의문문 만들어주는 표현이죠. 문장에서 어디 위치한다? 문장 제일 끝에 위치한다. 답 이미 나왔네요. 주어 나왔고요. 동사, 목적어, 그 다음 의문문 만들어주는 마 해서 나열을 한다면 隔壁的商店 옆집 상점 마이 팝니까? 무엇을? 进口零食를 팝니까?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조동사 나오고 뒤에 떵지라는 동사 나왔어요. 떵지는 뭐 기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록해요. 목적어를 봤는데 끄얼은 개인으로는 좀 부족하죠. 개인 정보랑 같이 묶여야 될 거예요. 개인 정보가 목적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이제 묶고 한번 볼게요. 进入大厦, 다샤라는 건 굉장히 큰 건물, 빌딩들을 이야기합니다. 빌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要登记, 기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개인 정보를 하고선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登记, 个人信息가 목적어 형태를 이루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97번 한번 볼게요. 우리 동사 한번 볼까요? 동사 여기 있네요. 出现, 나타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어는 동슈에가 될 거고요. 친구들에게서 나타났대요.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목적 한번 찾아볼까요? 현상이 나타나다. 이게 제일 의미상 맞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나머지 두 개 남았어요. 知道는 지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각하는 현상 묶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个别 부분 일부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个别는 동슈에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의미상 맞겠습니다. 해서 답을 나열을 하면 个别 동슈의 일부 학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迟到现象, 지각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요거는 말이 길어서 그런데요. 되게 쉬워요.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 생각한다 라는 요 동사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해서 목적어 안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가진 동사를 서술성 목적어 를 가지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죄더 말고 뭐 따수한 같은 것들, 이외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서술성 목적어가 가진 동사죠.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문제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도즈, 투자하다 라는 뜻의 동사 하나 찾아 보이고요. 방치, 동사로 포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동사가 여러 개 나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동사가 하나 나오고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이 첫 번째 동사 안에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동사의 무게가 똑같이 나오고 두 개가 나열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요거를 한번 요걸로 대입해서 한번 볼까요? 투자한 다음에 포기하다? 말이 이상하죠. 포기한 다음에 투자하다도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요 경우겠네요. 요게 바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의 경우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V1이 돼야겠죠. 포기하다. 무엇을? 도즈 투자하는 걸. 이 항목에,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다라는 형태가 돼야 될 거예요. 얘가 V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주어가 돼서 우리는 포기했다. 我们放弃. 뭘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묶여서 목적어 형태. 이 프로젝트, 이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연동문 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게가 똑같은 동사 두 개가 나열되는 경우, 요 경우가 연동문 같은 경우예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제. 我去中国 나는 중국에 가서 学 한유 중국어를 공부한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해서 똑같이 나열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들을 연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怀孕 이합동사죠. 임신하다 라는 뜻. 辞职도 이합동사 사직하다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V1이 뭘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임신한 다음에 사직을 할까요? 아니면 그만둔 다음에 임신을 할까요? 임신을 한 여기 보니까 호우까지 있는 걸로 봐서 임신한 후에 그만두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열을 한다면 姐姐怀孕后 언니는요 임신한 후에 바로 뭐 했다? 辞职了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해서 V1, V2 형태의 연동문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연동문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동문은 서술어가 동사가 두 개 이상 나오고요. 주어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 주체가 서술어 1도 하고 서술어 2도 하는 형태를 가져야만 연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姐姐 언니가 임신을 하고 그 다음 언니가 회사를 그만둔다. 연동문 더 확실해지죠. 그 다음 받자문은 뭐 3급 때부터 주구장창 나오죠.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예제 외우기. 예제를 외우면요. 역으로 떠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제를 쉬운 글자로 나열을 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니, 당신은 이팅야 반드시 해야 된다. 무엇을? 전치사죠. 개사구. 把衣服 옷을 그 다음 동사 나오고 씨 빠는데 어떻게 빨아요? 깐징 기타 성분 깨끗이 빨아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어 나오고 우리 보통 부조개라고 많이 외우시죠. 이띵 부사 반드시 야 조동사 해야 한다. 그 다음 개 부조개 그 다음 동사 기타 성분 요 받자문 순서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문장으로 갔을 때 우리 바가 보인다 하면은 얼른 그려보세요. 내가 바 무엇을 뒤에 명사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명사보다 총디엔치 바로 나오겠죠. 충전기를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 여기 있네. 두다.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제 기타 성분 나오겠죠. 어디에 두다? 左边的抽屉里 왼쪽에 서랍 안쪽에 두었다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받자문 요 바가 딱 보인다 하면요 옆에다가 우선 문장 순서부터 쭉 적어 두신 다음에 하나하나 집어넣으시면 틀릴 일이 절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전치사고 보어 이것도 정말 우리가 흔하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우리가 보통 전치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부사어로서 사용하는 걸 많이 떠올리세요. 이거 되게 익숙하시죠? 타 주어 나오고 学 한위 중국어를 배운대요. 근데 어디에서 전치사 구, 개사 구는 주어 뒤 동사 앞에 나온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부사어로 사용될 때가 이런 경우고요. 이제 4급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이제 종종 나오기 시작해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보통은 동사 뒤에 나오죠. 동사 뒤에 전치사어가 나오는 형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4급 같은 경우에는 동사 뒤에 얘는 흔하게 이렇게 세트로 쓰니까 아예 세트 외워버리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5급에서는 이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치사 구는요 보어로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모든 보어는 동사나 형용사 뒤쪽에 위치해서 뒤에서 동작을 갖다가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는 산대요. 근데 어디에 사는 거예요? 북경에 산다. 라는 형태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런 형태 많이 가지게 되죠. 근데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치사는 이렇게 7가지밖에 없다 해서 이거는 따로 외워두세요. 在给自于到向往 해서 달달달달 외워주시고 이 전치사들은 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는 전치사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번 쭉 볼게요. 토의 후이가 동사죠. 되돌려주다, 뭐 환불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따오라는 전치사 나왔어요. 우리 따오 가능하다 그랬죠. 보어 역할. 따오
어디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묶을 만한 게 짱후밖에 없겠네요. 당신의 계좌로 되돌려준다 해서 요 부분이 다 묶여서 전치사고 보어가 될 거고요. 그럼 야진이라는 명사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보증금 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주어가 될 거고 이직은 부사니까 주어 뒤 동사 앞이 될 거고 나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진 보증금을 이미 토이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이 부분이 전부 다 전치사고 보어가 되는 거죠. 당신의 계좌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특수구문 한번 가볼게요. 有没有라는 동사에 한해서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有나 没有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이제 나오겠죠. 목적어가 뭐 한 명의 친구 해서 요 이거 벙요, 요 벙요 이런 형태로 목적어가 이제 나오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수량사나 혹은 형용사가 나온다, 중간에 나온다 하면은 요거들은 앞에서 이 목적어를 갖다가 꾸며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는 그냥 차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我有一个朋友我有一个漂亮的朋友 이런 형태로 앞쪽에서 수량사나 형용사가 있다면 꾸며주는 형태구나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뒤쪽에 동사구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 동사구는 뒤쪽에서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진다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있어요. 我有 朋友,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량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꾸며주는 형태를 가진다 그랬죠. 이거 朋友, 한 명의 친구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무슨 친구예요?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 그래서 동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뒤쪽에서 이 朋友를 꾸며주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중국어를 배우는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더 볼게요. 没有 동사 나와 있죠. 그 다음 목적어 人 사람이 없대요. 근데 무슨 사람이 없는 거예요? 接电话 전화를 받는 接가 동사죠. 동사고 나왔으니까 뒤쪽에서 꾸며주는구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有 라는 동사 보이고요. 权利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뒤에 보시면 保持沉默 나오죠. 침묵을 유지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有没有라는 이 특수구문 알고 계신다면 이게 이렇게 묶여서 뒤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S가 될 거고 당신은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权利 권리가 있는 건데 뒤에 보시니까 保持沉默 동사구가 나와 있죠. 요거는 뒤쪽에서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태다. 침묵을 유지할 권리를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쓰기 이 부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가 收获 명사로 수확, 성과, 소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는 수확하다, 추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로 사용을 할 때는요. 뒤에 뭐 음식물 같은 거, 쌀 같은 거 이런 거가 나올 텐데 우리가 작문을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확, 성과, 소득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해서 이런 거 세트 단어로 외워주시면 좋겠죠. 有没有收获 수확, 성과, 성과가 있다, 없다 형태로 有没有收获 해서 외워주시고요. 혹은 이 형태도 많이 쓰죠. 收获很大 소득이 굉장히 많다, 성과가 아주 크다 라는 표현으로 收获很大 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心情 명사로 심정, 마음, 기분이라는 명사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거 나 오늘 마음이 안 좋아 我今天心情不好 혹은 나 오늘 기분 엄청 좋아 心情很好 형태로 이런 형용사들 많이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나 오늘 너랑 말할 기분 아니야 할 때 뭐라 그래요? 我今天没有心情跟你说话 이런 형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마음이 아니다, 기분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没有心情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分析는 동사로 분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사니까 앞에 형용사 이런 형용사가 동사 꾸며주는 형태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 仔细分析하면은 자세하게 분석하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혹은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도 가질 수 있겠죠. 分析 무슨情况 어떠한 상황을 갖다 분석하다 혹은 分析什么什么问题 어떤 문제를 분석하다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이런 건 따페이 단어니까요. 무조건 세트로 달달 외워주세요.
네, 네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친치에. 친치에는 형용사로 친절하다, 친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는 아주 친절하다. 他这个人很亲切 이런 형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사람이 친절하다라는 형태. 혹은 뭐 친근하게 말하다, 뭐 대답하다, 친치에 더 슈어 이런 것들 많이 붙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친근한 사람, 명사도 수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친치에 더 른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친치에는 이런 기본적인 형용사 서술어 자리에도 위치를 하고 동사를 수식해 주거나 혹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용도로도 자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간시에는 명사로 감사 혹은 동사로 감사하다. 보통 동사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간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뒤에 목적어로 사람 보통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목적어가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길게 나온다는 건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해서 뭐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식에 참여해 주셔서 하려면 뭐라 그래요? 感谢你们参加我们的婚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명사로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사람만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문장 형태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명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表示感谢 감사의 뜻을 나타내 보이다. 표시하다 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그림에요. 세면대가 있고 아래쪽에 파이프가 없어요. 그래갖고 물이 막 철철철 흐르고 있고요. 여자가 그 앞에서 뭔가 전화기를 들고서는 막 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세면대가 고장났다. 이런 거 적으시면 좋겠죠. 洗手池坏了. 고장이 났다 라는 표현으로 洗手池坏了 이런 표현 집어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5급 단어죠. 漏水 물이 새다 라는 표현 漏水 해서 이것도 꼭 적어주셔야 되는 필수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이 철철철 샜다. 漏水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죠.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打电话 해서 뭐 이거 얼른 수리해야 돼. 수리를 해야만 한다 해서 시울리라는 동사, 이는 4급 동사죠. 시울리라는 동사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漏水 이거 꼭 적어주셔야겠죠. 항상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요, 5급 단어 사용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꼭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그런 관련된 그림 나오면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제 시사 중국어학원 최은정 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매번 시험에 응시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적중특강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